논어강독 118번째 시간 자로편 25장에서 27장까지 보겠습니다. 25장입니다. 자왈 군자는 이사이 난 열냐니 열지 불이도면 불열냐요 급기 사인야 하얀 기진이라. 소인은 난사이 이 열냐니 열지 수 불이도라도 열냐오 급기 사인하얀 구비연이니라.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섬기기는 쉽지만 기쁘게 하기는 어렵다. 도로서 기쁘게 하지 않으면 기뻐하지 않는다. 사람을 부리는 데 있어서는 그릇에 따라 쓴다. 소인은 섬기기는 어려운데 기쁘게 하기는 쉽다. 도로서 도를 쓰지 않더라도 그를 기쁘게 하는데 도를 쓰지 않더라도 기뻐한다. 사람을 부리는 데 있어서는 완비된 것을 구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장도 앞에 지난 시간에 23장에서 보았듯이 군자와 소인을 컨트라스트 시켜서 핵심적으로 군자에 대한 얘기를 한 거죠. 공자와 군자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다양한 언급을 했지만 이 장에서 말하는 군자가 가장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기술입니다. 이해하기가 제일 편해요. 특히 이제 소인과 대비시킨 게 단순한 대비가 아니라 이미지가 또렷해지는데 아주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죠. 여기서 군자 소인은 다 거위자입니다. 지위에 있는 사람들. 그러나 가치평가가 달라진 걸 얘기하는 거죠. 여기 도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건 절대 어려운 말이 아니고 일반적인 언어로 쓴 거예요. 정당한 방법, 올바른 방법, 이 정도로 전혀 이해하는데 어려움 없습니다. 어려운 것도 하나도 없죠. 기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각자 사람을 역량에 맞게 쓴다는 거죠. 사인야라고 그랬으니까 공직에 있으니까 밑에 있는 사람을 쓸 수밖에 없는데 사람을 쓸 때 그 사람의 그릇에 맞게 이제 쓴다는 것이죠. 이것의 반대가 소인이 굽이죠. 이 구자는 책자의 뜻이에요. 단순히 찾는다는 뜻이 아니라 요구하는 거예요. 뭐를 이거 완비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걸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완벽합니다. 그런 사람을 요구한다는 거죠. 이 참 난사 사람 참 힘들어요.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여기서 이제 그 아랫사람을 부른다는 뜻으로 보기도 하지만 넓게 보면 이 백성을 부른다는 뜻으로 봐서 기지나 이 구비언할 때도 백성을 적절하게 부리는 태도를 얘기하는 걸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이 맹자에 가면은 맹자는 이제 이사와 난열 기쁘게 하기 어렵다는 걸 가지고 이제 그 재밌는 에피소드 물고기를 잡아먹고 물고기가 연못에 놓아졌더니 잘 갔습니다 하는 그 얘기를 해서 이 선비를 속이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맹자가 이제 불이도 사람을 잠시 속일 수는 있어도 이렇게 나쁜 걸로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 이 공자의 이 말을 가지고 맹자가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죠. 상당히 생생하게 설명한 장면이 이제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왈 군자는 태이 불교하고 소인은 교이 불태니라.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편안하고 안정되어 있으며 교만하지 않고 소인은 교만하지만 안정되어 있지는 않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군자와 소인을 대비시키고 있죠. 근데 이거는 태와 교가 우리가 보기엔 이게 뭐 금방 이렇게 뭐 저기 할 것 같지만
태와 교가 되게 혼동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공자가 이거를 갖고 와서 얘기한 거죠. 앞에서 이제 화이부동에서 화와 동이 약간 혼날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그것보다 오히려 더 혼성이 더 크게 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보통 뭐 교만함과 그 사람이 안정되고 편안한 태도를 뭐가 헷갈리겠냐 그랬는데 그 간단치가 않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주자는 이 태를 두고 이제 안정되고 편안한 모습, 그리고 이제 불긍이라 그랬어요. 불긍. 우리 보통 이제 이게 긍지를 가진 사람, 자랑한다는 거죠. 불긍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근데 일반적으로 옛날 사람들이 태를 통이라는 말과 똑같다는 걸 봐. 통한다 할 때 통이라는 걸로 많이 해석을 하죠. 엽전에 서괴전에 이 태를 통이라는 말과 이제 의미가 같다고 이제 얘기를 해서 그것에 기원을 두고 이제 풀이를 하는 거죠. 군자는 자기가 아는 것, 자기가 잘하는 것을 세상에 자유롭게 펼쳐두고 세상과 잘 통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유롭고 소통하는 모습이 처음에 얼핏 보면 교만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인격이 넓고 통이 크다는 거죠. 소인은 이와 반대로 자기가 아는 것, 능한 것을 숨겨놓고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교만해 보이질 않아요. 근데 숨기는 태도 자체가 세상에 얽매이면서 사람들의 그 명성에 신경을 쓰는 거죠. 그런 구속된 태도가 오히려 마음속으로는 나 잘났는데 긍한 태도를 가지면서 겉으로는 교만해 보이지 않으려고 애쓴다는 거죠. 속으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과 이제 소통하지 못하는 것인데 결국은 그게 교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고 남과 소통하지 못하는 걸 교라고 한 거죠. 제가 좀 복잡하게 설명을 했지만 그런 게 아니고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진정한 자부심을 가진 사람은 이 태가 이제 포용력을 갖고 넓다 크다 캐릭터가 훌륭한 사람 이렇게 보면 되고, 소위는 진정한 자부심 없는 사람이 흔히 갖는 태도가 오만함입니다. 구분을 못해요. 자부심이 없기 때문에 그 자부심을 갖는다고 오만하게 행동을 하는 게 일반적인 거죠. 뭐 그렇게 봐도 무방할 겁니다. 어쨌든 핵심은 태는 남과 소통하면서 캐릭터가 크니까 결과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인 것이고, 그렇지 못하고 속으로 이 뭔가를 열망하면서 아닌 듯이 할 때 그게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걸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7장입니다. 자왈 강의 목률이 근인이니라.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강하고 의하며 목하고 노란 것이 인에 가깝다. 해석의 여지도 별로 없죠. 인에 가깝다. 다시 말해서 인의 자질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죠. 네 가지 태도입니다. 강, 의, 목, 눌. 한나라 때까지만 해도 강의와 목룰로 아마 일반적으로 이해를 했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강의, 목룰 네 가지로 해석하는 게 이제 그 정설로 인정받아서 대부분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죠. 강은 강하다 보통 뭐 얘기를 하는데, 뭐 의는 굳세다. 목은 뭘까요? 말이 없는 건 누리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말이 안 되는 건 아닌데 별 의미가 없어요. 강한 거하고 의한 거 구분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강은 무욕, 욕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진실된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강이라고 한 겁니다. 의는 보통 과감하다고 해서 그래요. 과감하다. 과감한 게 뭐냐? 견의 필위. 의로움을 보면 반드시 행동으로 옮긴다는 겁니다. 그걸 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목은 소박하고 꾸밈이 없는 것. 무문이죠, 문. 꾸밈이 없는 것. 그리고 눌은 공자가 늘 했듯이
인자는 기였냐 인이라. 말을 조심하고 삼가하는 태도죠. 이러한 자질이 있으면 인하다. 인에 가깝다. 인은 아니고 인에 가깝다고 얘기를 한 거죠. 생각보다 이게 쉽지 않죠. 여기 과감하게 행동, 말은 적게 의의를 보면 과감하게 행동하는 정의감, 흔들리지 않는 것, 그리고 소박한 행동. 이런 자질을 가지고 소박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은에 가깝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이제 마련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 118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